이 사진, 이 얼굴, 나 본 적 있어요. 진추아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멎는 듯 했어요. 소파 위에 펼쳐진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 속엔 젊은 오해란이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죠. 진추아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고 눈동자는 먼 기억을 더듬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거 나예요. 이 사진 보육원에 있을 때 찍힌 거예요. 그녀의 말에 오해란의 손끝이 덜덜 떨렸고 정우상도 믿기지 않는 듯 숨을 삼켰죠. 말이 안 됐어요. 진추아는 심순애의 딸로 알려져 있었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퍼즐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 한 장이 바꾼 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의 이름과 의미, 그 모든 진실이 다시 쓰이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그날부터 진추아의 삶은 누구의 딸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해라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엔 자신보다 어린 얼굴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눌러뒀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죠. 손끝으로 아이의 얼굴을 쓸어보는 동안 눈가엔 이내 물기가 번졌고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사진을 가슴에 안듯 감싸 안았어요. 괜찮으세요? 조용히 다가온 정우상이 그녀 옆에 앉아 말을 건넸고 오해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죠.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기억의 한 조각이었어요. 정우상은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다 살며시 손을 얹었고 오해라는 그 온기만으로도 마치 오래 기다렸던 위로를 받은 듯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사진 속 아이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웃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딸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해라는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따뜻했던 봄날 오후, 작은 원피스를 입고 팔을 벌리며 달려오던 아이. 그 아이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오해란의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안했던 마음을 그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호등 앞 잠깐 손을 놓았던 그 순간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왔고 다시 붙잡지 못한 그 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오해라는 사진 속 그 아이를 마주하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 아이의 미소가 마치 잊지 말아달라는 듯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어요. 정우상은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아 그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물은 잃어버린 아이가 아닌 버리지 못한 기억에 닿아 있었어요. 정우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오해란의 눈에 고인 눈물이 그 어떤 설명보다 무거운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오해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미라 오미라였어요. 정우상은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고 그 순간 어딘가 마음 깊은 곳이 작게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죠. 이상하네요. 그 이름 낯설지가 않아요. 오해라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지만 정우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 말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의 과거에도 이 사진과 이름이 스쳐간 적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죠. 심순애는 그날을 잊지 못했어요. 딸을 잃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덮어주지 않았죠. 그날도 특별할 건 없는 평범한 오후였고 그녀는 문득 동수 잘 있나 하는 생각에 가끔 봉사하던 보육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마당 너머 작은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자아이. 그 아이는 묘하게도 자신의 잃어버린 딸과 비슷한 또래였고 무표정한 얼굴에 이상하게 익숙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순애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앉았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는 놀라지 않았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심순애는 무너졌고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있던 감정이 울컥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심순애의 두 번째 딸이 되었어요. 진중배는 그날의 아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심순애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뒤에 서 있던 작은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속으로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잃은 딸을 대신하려는 마음.
그건 절대 해선 안 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던 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의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어요. 심순애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죠.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추아, 진추아.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아이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처음으로 그의 가슴속 벽을 흔들었어요. 진추아는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익숙한 눈, 오똑한 코, 얇은 인매까지. 분명 자신이 매일 보던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죠.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자주 꿨어요. 붉은 리본을 묶은 여자아이. 울음을 참으며 누군가를 부르던 작고 낮은 목소리. 그리고 흐릿한 복도 끝에 놓인 작은 의자 하나. 처음엔 단순한 상상이라 여겼지만 그 꿈은 계속해서 같은 장면을 반복했고 그 장면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추아는 마치 낯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에 몸을 움찔했죠. 왜 자꾸 내가 아닌 느낌이 드는 걸까? 입안에서 중얼거리던 그 말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졌어요. 그녀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거울을 살짝 밀어 닫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디에선가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진추아는 오해란의 집에 책을 반납하러 들른 길이었어요. 별뜻 없이 들른 자리였고 오해란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진추아는 잠시 거실에 혼자 남아 책장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오래된 앨범 하나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속에서 흘러나온 작은 사진 한 장.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속 아이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죠. 흑백 사진 속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보육원 복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진추아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냈고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덜컥 내려앉았죠. 익숙한 리본, 옷의 주름, 표정까지 꿈에서 봤던 그 아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이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과 똑같았어요. 진추아는 숨을 멈춘 채 사진을 꼭 쥐었고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엔 낮고 잊혀졌던 어린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어요. 진추아는 사진을 들고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해라는 찻잔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손끝에서 잔이 흔들렸죠. 작은 찬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디서 찾았니 그건? 진추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아이 누구예요? 오해라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고 짧은 숨을 들이마신 뒤 얼굴을 살짝 돌렸어요. 옛날에 내가 돌보던 아이야. 사진이 오래돼서 잊고 있었네. 그 말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여백이 있었고 진추아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해란의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오해란은 사진 속 아이와 지금 앞에 선 진추아가 너무도 겹쳐 보였어요. 말하지 못한 이름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고 그 이름은 지금 사진 밖으로 걸어나와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진추아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흑백 속 흐릿한 배경, 작은 철제 의자 아이의 옷에 달린 리본까지. 모든 것이 자신이 꿈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장면과 같았어요. 그동안 단순한 상상이라 여겼던 그 꿈은 지금 눈앞의 사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옷, 이 리본. 이거 내가 꿨던 그 꿈이랑 똑같아요. 그녀는 작게 중얼이며 사진을 꼭 쥐었고 오해라는 말없이 시선을 돌렸어요. 그 장면을 외면하려는 듯 찻잔을 다시 들고 마시려 했지만 입에 닿은 잔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진추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 사진 저예요. 맞죠?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묻는 확인이었고 오해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오래도록 그 한마디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해라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았어요. 진추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손에 쥐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만 정리 좀 하고 올게. 그 말만 남기고 오해라는 천천히 방을 빠져나갔어요. 진추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손에 든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눈동자는 사진 속 아이와 긴 시간을 나누는 듯 멈춰 있었죠. 그 아이의 표정은 자신이 어릴 적 꿈속에서 느꼈던 고요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감정과 닮아 있었어요. 진추아는 사진을 조심스레 접어 가방 안에 넣었고 작게 중얼였죠. 확인해야겠어.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 맴돌았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드디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어요. 진추아는 앉아있는 동안 손끝을 몇 번이고 맞잡았다 풀었다 했죠. 지갑 속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접수 창구에 서 있는 오해란의 옆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게 남아있었고 그녀의 침묵이 이 선택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환자분, 보호자분 유전자 검사 신청서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진추아는 고개를 들어 서류를 받았어요. 볼펜을 들고 한 칸 한 칸을 채워가며 이름을 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진추아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렸어요. 이 얼굴의 주인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 말은 단지 출생의 비밀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의 의미를 되묻는 고백 같았죠. 서류를 다 쓴 그녀는 천천히 손을 올려 서명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다림이 시작되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은 짧지 않았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었죠. 진추아는 평소처럼 지내려 했지만 문득문득 손이 가는 가방 안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숨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어요. 오해라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정원에 머물렀고 꽃을 다듬는 손끝에 힘이 들어갈수록 마음속 불안은 더 또렷해졌어요. 심순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진추아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무슨 일 있어? 그녀의 질문에 진추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미소는 짧았고 눈동자는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세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선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답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날 아침, 진추아는 현관 앞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병원에서 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그 조용한 공간에 앉아 두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죠. 흰 종이가 천천히 펼쳐졌고 그 안의 글자들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목 뒤가 서늘해졌어요. 검사 결과 친자관계 있음 딱 6글자. 그 말이 그녀의 모든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오해란.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들이 하나씩 뒤집혀 가는 듯 했어요. 진추아는 종이를 내려다본 채 숨을 쉬지 못한 듯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건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름의 무게를 바꿔버릴 하나의 문장이었죠. 진추아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오해란의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작은 시계 바늘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죠.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천천히 쥐며 오해란이 있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해란은 창가에 앉아 있었고 진추아의 발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말은 없어도 무언가 전해졌어요. 진추아는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고 오해란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종이를 펼치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죠. 그리고 그 문장, 친자관계 있음. 그 6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오해란의 눈동자가 멈췄어요. 손끝이 풀리듯 종이가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추아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충격도, 후회도 그리고 어쩌면 기다려왔던 용서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심순애는 오해란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엔 그냥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오해란의 목소리는 언제보다도 조용했고 어딘가 무너진 사람처럼 들렸죠. 순애 씨, 우리 잠깐 얼굴 좀 봐요. 그 말만 들었을 뿐인데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고 불안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오해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엔 이미 진추아가 앉아 있었고 손엔 반쯤 접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심순애는 무언가 직감했지만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오해란이 종이를 건넸고 심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읽었죠. 친자관계 있음. 그 6글자를 본 순간 심장은 멈추는 듯했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진추아를 바라봤지만 그 얼굴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딸과 겹쳐 보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심순애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진추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고 진추아는 당황한 듯 고개를 살짝 젖혔죠. 하지만 심순애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추아야, 넌 내 딸이야. 지금까지 그래왔잖니.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 나였잖아. 그 말은 절박했고 무너지는 마음의 마지막 기둥처럼 들렸어요. 오해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진추아는 아무 말 없이 심순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손은 익숙했고 그 따뜻함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진 속의 아이, 꿈에서 본 기억, 그리고 종이 위에 6글자.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이 순간을 부정하고 있었죠. 심순애는 끝내 말을 이어갔어요. 피를 나눈 게 뭐가 중요하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진짜잖니? 그 말에 방 안의 공기는 조용히 울음보다 더 슬픈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진추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심순애의 눈물, 오해란의 떨리는 손끝,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서로 너무도 달랐지만 모두 그녀를 향해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고 심순애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들었고 오해라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죠.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전 둘 다 잃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말끝마다 담긴 감정은 어느 쪽도 가볍게 할 수 없는 진심이었어요. 심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오해라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한마디를 흘렸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은 가장 늦었지만 가장 깊은 진심처럼 방 안을 조용히 울렸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감정은 이미 한 차례 지나간 뒤였고 남은 건 조용한 호흡과 바닥에 놓인 검사 결과지 한 장이었죠. 심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뒤를 돌아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오해란과 진추아 두 사람이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본 채 소파에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정적.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이해보다 더 깊은 감정이 흘러가고 있었죠. 오해라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진추아의 손등 가까이에 올렸지만 끝내 닿지는 않았어요. 진추아는 그 손을 느끼고 조용히 손을 뒤로 가져가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둘 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은 처음으로 필요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조용한 용서와 받아들임이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중배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한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모든 감정이 격렬하게 지나간 뒤 남은 건 조용한 숨결과 지워지지 않는 몇 장의 기억이었죠. 그는 누구보다 오래 이 가족을 지켜봐왔고 누구보다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오해란과 진추아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그 아이 말인데요. 몇 년 전 보육원에서 들었던 소리, 그날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심코 넘겼던 기록 한 장. 그게 지금에 와서 자꾸 떠오르고 있었어요. 진중배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 속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엔 입양된 아동 명단과 이름 없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였어요. 아직 하나가 남았군. 그 말은 이미 다 밝혀진 줄 알았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음을 예고했어요. 진추아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우상이 오해란의 아들이라는 걸. 그러니까 자신과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였고 늘 거리를 두고 웃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우상이 무심히 건네는 말 한마디, 자신만 바라봐주는 듯한 눈빛,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죠. 이건 아니야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밤마다 떠오르는 얼굴은 언제나 정우상이었어요. 그건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복잡했고 더 조용한 감정이었어요.
진추아는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녀는 웃고 넘기고 모른 척하는 법만 익혀야 했어요. 그건 혼자만의 방식으로 그 감정을 지키고 싶은 조용한 선택이었어요. 추아야, 엄마가 찾으셔. 정우상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러웠고 그 한마디는 아무 의미 없이 건넨 말이었겠지만 진추아에겐 가슴 깊이 내려앉는 무게였어요. 엄마. 그 단어 하나가 그녀를 더 이상 그 어떤 설렘도 품을 수 없는 자리로 데려다 놓았죠. 알고 있었어요. 정우상은 오해란의 아들이고 이젠 자신과 같은 가족이 되었단걸요. 하지만 그 사실을 직접 듣는 순간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그 목소리 하나에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진추아는 웃으며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이젠 정말 안 되는 거야. 그건 자책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는 붙잡을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조용한 이별이었어요. 정우상은 변한 게 없었어요. 늘 그랬듯 다정했고 진추아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눈치채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언젠가는 설레임이었고 기대였고 마음이 머무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다정함이 오히려 아팠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던 차야. 그가 아무렇지 않게 건네준 컵. 그 속에 담긴 따뜻한 향기조차 이제는 마음 깊은 곳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진추아는 웃으며 받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은 컵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멀어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로 닿을 수 없는 거리, 닿을 수 없는 감정. 그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만 자꾸 어긋나는 걸 느꼈죠. 정우상은 그런 그녀의 눈치를 채지 못했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진추아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면 이 감정은 그저 고요히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진추아는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한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죠. 좋아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때 웃어줘서 참 다행이었어요. 모두 그를 향한 말들이었지만 그에게 전해지지 않을 말들이기도 했죠. 그녀는 그 메모를 천천히 접으며 스스로에게 중얼였어요. 이건 그냥 나만 기억하면 되는 감정이야. 그 말은 단념이라기보다 마음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도 덜 아프기 위해. 진추아는 이 감정을 사랑이라는 이름 대신 그냥 언젠가의 기억으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건 아름다웠고 조금은 아팠고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다시 그를 마주볼 수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조용히 손에서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오후. 진추아는 정우상과 함께 조용히 길을 걷고 있었어요. 둘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죠. 정우상이 무심히 건네준 커피 한 잔. 그걸 받은 진추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무언가 정리되는 걸 느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설렘이 피어올랐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 있는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그 다정함이 이젠 조금 덜 아프게 느껴졌어요. 진추아는 속으로 중얼였어요. 우린 결국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걸음 속에, 시선 속에 조용히 녹아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조용하게 그녀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